안녕하십니까, 김광수소장입니다. 2018년 1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주제는 첫 번째 동영상의 주제인 경제 정책에 이어서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을 둘러싸고 가장 지금 이제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지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외교 안보 문제죠. 북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전쟁 위기론이 고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끗 실수를 한다든가 실책을 범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빠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대단히 외교 안보 문제가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외교 안보 문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계속 핫 이슈가 되어 왔는데요. 올해 2018년에도 역시 이제 이 외교 안보 문제가 거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흔들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 보복 조치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외교 안보 문제가 어떻게 이제 풀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죠. 그럴 정도로 이제 외교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보려면은 먼저 작년에 어떻게 이제 외교 안보 정책이 흘러왔는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한 이야기가 또는 개인적인 어떤 이렇게 외교 안보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판단은 일체 배제하고 그냥 일어났던 객관적인 사실들, 팩트이죠. 팩트들만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그 팩트들만을 다만 그 팩트가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나 정부나 외국 외신들이나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그 관련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작년에 일어났던 외교 한반도를 둘러싼 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된 팩트들만을 쭉 한번 이렇게 짚어볼 테니까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 이제 사드 문제는 박근혜 씨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사실은 사드 배치는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언지를 줬죠. 언지를 줬죠. 언지를 줬다가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사드 배치도 해라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이게 사드 배치를 한다라는 식으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드 배치를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언지를 받았다가 사드 배치를 한다라고 갑자기 태도를 한국 정부가 바꾸니 괘씸할 거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하여튼 이런 팩트가 있었다라고. 근데 박근혜 씨가 이제 탄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 이제 임시로 이제 황교안 씨가 국무총리 대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황교안 씨가 이제 뭐냐면은 또 이 사람이 중국을 그때 한번 갔었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었던 것 같은 중국한테 대해서 사드 배치는 신중하게 돼야겠다 라고 말을 해놓고 와서 일주일 후에 그냥 사드 배치 결정을 해버렸어, 이 사람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중국 정부를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얼마나 지금 무책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외교 안보 전략은 국제적으로 어떤 한국적이라는 정부의 기본적인 신뢰나 정책적 일관성, 어떤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거든요. 내가 나만의 이익을 생각해서 이렇게 막 하루아침에 이랬다 저랬다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힘센 나라들일 뿐이에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힘 약한 나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이 무슨 이렇게 강소국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버리니 중국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꼈죠. 굉장히 이제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당장에 시진핑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 조치를 가하죠. 그래서 2017년 초부터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을 금지를 하죠. 2017년 2월, 3월 무렵부터인가 단체 관광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국이 이제 그 선거가 들어가가지고 선거에서 이제 문재인 씨가 대통령에 취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취임하면서 나왔던 게 제일 처음 했던 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하자마자 첫 번째로 임명된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외교부 장관이었죠. 강경원 하는 사람이었죠. 외교부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그 외교부 장관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말이 위안부 문제 발언을 했죠. 네, 위안부 문제 발언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북핵 미사일 문제가 핫 이슈가 또 사드 문제가 핫 이슈가 돼 있어서 갈등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첫 번째 그 임명된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사드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한미 간의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위안부 문제였어요. 이건 팩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사드 배치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이제 사드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부지선정으로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롯데구가 이제 그 위치가 뭐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롯데가 이제 그 골프장인가 뭔가를 이렇게 이제 부지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롯데그룹이 이제 중국 정부 이제 공격을 받고 있죠. 롯데 중국 사업들이 다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 사드 문제 관련해서 두 번째로 나왔던 게 위안부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로 나왔던 게 뭐였냐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환경 역학 조사를 하겠다 해서 사드 배치를 보류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이제 거부를 하나 거절을 하나라고 이렇게 보겠죠. 반면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한미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얘들 뭐야 이렇게 보겠죠. 사드 배치를 거부를 해? 라는 식으로 보겠죠. 굉장히 반발을 하겠죠. 실제 반발이 있었어요. 굉장히 압력이 들어왔겠죠. 문재인 정부한테 미국 트럼프 정부가 말할 수 없는 압력을 가했겠죠. 이건 이렇게 사드 배치 문제는 단순히 한미 북핵 미사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그런 전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큰 어떤 사업의 틀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걸 거부를 한다? 라고 하면은 전체 전략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환경 역학 조사를 해서 사드 배치를 이렇게 유보를 했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이제 양쪽 다 지금 이제 적으로 만드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적이랄까 어떤 반대자로 이렇게 만드는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하고 한미 동맹을 무너뜨렸다가는 그건 끝이에요. 그게 지금 한국의 안보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다시 수용을 했어요. 사드 배치 결정을 했어요. 질질질 끄다가. 왜냐면 이제 그 선거 전에는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사드 배치 반대를 해왔다가 그래서 성주까지도 가고 반대한다고 그랬다가 선거 때는 조금 입장을 유보를 해가지고 눈치 슬슬 보다가 남북 문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유보를 했다가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는 환경 역학 조사를 한다라고 해서 보류를 했다가 미국이 확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배치를 이렇게 수용을 한 거죠. 이게 무슨 만약에 그 지지자들이 말하는 자주국방이라는 게 이게 자주국방이냐라는 거예요.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해결한다는 게 그건 정말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멍청한 방법이에요. 자주국방이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주위의 그 것들을 잘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 문제를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거지. 그게 자주국방이죠. 그러니까 자주국방은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정말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주위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도 있다 이거예요. 굳이 중국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경제적으로는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외교 안보 전략을 수립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내가 한국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게 자주국방이죠.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해온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미국의 힘을 좀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또 일본의 힘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또 무리한 그 요구를 해온다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힘을 또 현명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주국방이죠. 정말 어리석은. 이런 것들을 보면 외교안보 전략은 완전히 그 진보 빠돌이라 할까? 이념에 빠져서 이렇게 하고, 20세기예요, 아직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금 패러다임이나 틀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 바뀐 틀 속에서 뭐가 어떻게 변화되고, 거기서 진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내가 한국이 어떤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전혀 생각할 능력이 안 되는. 근데 어쨌든 이런 팩트야, 지금 이제 팩트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 역학조사 한다라고 해서 유보하는 제스처를 취했다가 다시 배치를 결정하니 이제 반발을 하겠죠. 예, 강력히 반발을 하겠죠.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나 문재인 정부가 야 그러면은 네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라. 사드 배치 처리를 요구를 하려면 네가 먼저 그것부터 해결을 해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쌍중단을 제안을 하죠. 쌍중단은 이것은 북한의 입장도 있다라는 중국의 주장은 북한의 입장도 있다라는 북한 임정은 정권이 무슨 뭐 어떤 정권이든 독재든 왕조 정권이든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문제의 핵심으로서 존재하고 있고 문제의 근원자이긴데 그걸 갖다가 다 쳐서 두드러 펴버려서 그냥 날려버리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생긴다 이거예요. 피해가 한국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북한을 이렇게 좀 핵 문제를 이렇게 핵미사일 문제를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쌍중단을 제안을 한다. 중국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쌍중단이란 뭐냐? 그러면 첫째는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중지해. 대신에 한국하고 미국도 연합훈련을 중지해. 둘 다 이렇게 양쪽 동시에 중지를 해. 이게 쌍중단.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압력을 가하죠. 이제 단체 관광에 이어가지고 이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롯데그룹이라든지 기타 등등 현대자차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중소기업들까지도 막 이제 압박을 가한다 이거예요. 경제적인 보복으로 압박을 가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경제적인 보복이 무슨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가 각 성청이나 각 행정기관에 이렇게 무슨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구두 지도를 해요. 공문 없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게 예를 들어서 야 이게 무슨 경제 보복을 하냐 이런 외교 안보 문제는 외교 안보 문제고 경제 문제는 따로 경제 문제지 하냐. 그럼 중국 정부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경제 제재 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공문을 보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쌍둥단 제안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그걸 거부를 하죠. 예, 한미연합훈련
북핵도 단순히 북핵 문제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이쪽에서 미일 군사동맹, 안보동맹, 한미 안보동맹 이런 것들이 중심축이죠.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에 이쪽 이제 뭐 호주, 미국하고 호주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지 안보동맹 뭐 이런 것들이 중심축이죠. 지금 아시아 태평양 연안에 있어서. 전에는 필리핀이 있었는데 필리핀이 지금 이제 좀 어정쩡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그게 땅 준다는 거부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뭘 하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아시아 순방하면서 한국을 방문하기 그 하루 전인가 이틀 전날 산불 정책을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산불 정책이라는 거 다 아시겠죠? 뭐 저번에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드는 4기가 들어왔는데 추가로 배치 안 한다. 그 다음에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가 안 한다. 이런 걸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미국 본토 방위니까 뭐 이렇게 한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미국 본토 방위를 왜 한국이 가서 돈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라면 미국 입장에서 막말로 그런 거라면 미국 입장에서 야 그럼 한국 방위를 굳이 미국이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그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가 한국에 오기 직전에 중국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산불 정책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경제 보복 조치를 좀 풀어달라 연결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엮어버린 거죠. 산불 정책을 하면서 대신에 우리가 산불 정책을 보장을 할 테니 약속을 이렇게 지켜줄 테니 경제 보복 조치를 풀어달라. 스스로 하나의 목줄을 갖다가 더 중국한테 줘버린 거죠. 중국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이제 목줄을 잡죠. 이거 팩트예요. 미국이 강력히 이제 반발을 하죠. 산불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개판이든 어쨌든 그걸 떠나서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죠. 국무성도 있고, 국방성도 있고, 각 전문 싱크탱크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적인 면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개인 문제를 떠나서.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거 이제 자주 안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이 산불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중국, 이제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산불 정책 약속을 했어, 너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제 경제 보복을 강화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제 흔들기를 나서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그 와중에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 개발을 강화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 경제 보복을 풀려고 이제 방중을 하죠. 중국을 가잖아요. 예, 중국을 가는데 한 게 뭐냐면 또 이제 그 난징 대학살 추도식을 중국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중 대사를 보내죠. 주중 대사를 보내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면 중국의 이제 시진핑 정부의 비율을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진핑 주석이 난징 학살 사건에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는 첫날 못 만났어요. 왜냐면 그 난징 학살 그 추도식에 시진핑 갔기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추도식 가서 시진핑 주석이 추도식 연설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일본은 비난을 안 했어요. 과격한 발언을 굉장히 억제를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물밑에서 일본하고의 뭔가 조금 이제
대화 창고를 다시 재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물밑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난징 학살 추도식 때 이렇게 과격한 발언 같은 걸 잘하는. 그다음에 전에는 근데 저번에 전에 베트남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작년 트럼프 아시아 순방화 직후에. 그때 보통 그런 때는 뭐냐면 일본 아베 총리하고 시진핑 주석이 그냥 인사도 안 했어요. 예전에 같았으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든지 악수만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저번에는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만나서 한 1, 20분인가 얼마인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밑에서 좀 뭔가 고위급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다시 이제 재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 정부 주석 입장에서 일단 자기 권력 기반을 다져놨으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문제를 이제 조금 더 풀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일본하고의 관계도 경제 협력이든 뭐 여러 가지든 그런 것들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혼자 고립해서 경제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키워갈 수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는 일본하고나 또는 한국하고나 미국하고 간의 경제적인 교류나 관계를 키워야 돼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뭔가 외교 안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서로 이렇게 경색돼 있던 것들을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이렇게 인식을 이렇게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말 나왔던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에도 공항에 외교 차관보가 왔다. 미국 외신들이 보도를 했어요. 이건 제가 뭐 국내 언론들이 보도를 떠나서 미국 외신들이 이건 제 찬밥 신세 푸대접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기자폭행도 있었죠. 예. 그 다음에 한중 간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공동성명 발표도 없었죠. 이건 팩트예요, 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쟁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의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 군사적 옵션이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한 정도죠. 이건 뭐 이렇게 예전부터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보복 조치를 좀 풀려고 이제 산불 정책도 발표를 하고 방중을 해서 억지로 이렇게 방중을 한 거예요. 방중을 해서 이렇게 좀 경제적 보복 조치를 좀 이렇게 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제 보복 조치에 관한 이야기는 해소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원칙론적인 이야기만. 그것도 누가 했냐면 리커찬. 이 리커찬 이미 이제 다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이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 그냥 경제협력 원칙론만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실제로 지금 경제 보복 문제를 해소했느냐? 그 뒤에 보면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하고 가서 이렇게 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틀 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이틀 후에 중국 전투기 3개하고 폭격기 2대가 한국 항공 식별권에 3시간 동안이나 비행을 했어요. 침범을 한 거예요. 한국 전투기가 급발진을 하고. 이건 어떤 행위입니까? 계속 지금 문재인 정부를 이제 건드는 거죠. 신임비 정부가. 목줄을 하나 갖다가 줬으니까. 산불 정책이라는 목줄을 하나 갖다가 줬으니까. 건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방중 4일 후에는 중국 어선이 해양 경비정에 돌진이 와가지고 경고사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의도적인, 바로 그 방중한 직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게 중국 정부의 상당히 의도성이 이렇게 보이는 대목들이죠. 그 다음에 경제보복이 해소됐느냐? 방중 5일 뒤에 실제로는 한국 단체 관광을 다시 금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는 이게 뭐야 이렇게 단체 관광 풀기로 했잖아. 근데 뭐야 우리는 그런 적 없어. 우리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어. 구두죠, 구두. 구두죠.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이제 1대1로 사업을 참여를 하고 싶다. 어쨌든 거기서 1대1로 사업하는데 중국이 떡고물이라도 좀 이렇게 얻어먹고 싶다. 그럴 수 있어, 당연히. 또 이제 A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도 출자도 하고 뭣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또 공정한 입찰 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1대1로 사업은 시진핑 그 정권의 가장 핵심 사업 중에 하나죠. 가장 핵심 사업인데 그 핵심 사업을 외국 기업에다가 외국한테 다 넘겨줄 리가 만무하죠. 당연히 이건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뭐 하기가 좀 힘든 면도 있지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핑계거리가 하나 생긴 거죠. 산불 약속하고 사드 배치 철회해라 너. 사드 배치 철회할 때까지는 우리 안 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제 건수가 이렇게 건수를 하나 잡은 거죠. 안 풀 거야. 1대1로 사업 니네들 하고 싶으면 사드 철회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잡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또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평창올림픽 이제 곧 열리지 않습니까? 평창올림픽은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제 국제 외교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를 어필하는 하나 한반도 평화외교 무대의 장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북한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평창올림픽 참가를 추진을 이렇게 시키려고 합니다. 참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지 안 할지는 불확실한 상태죠. 그 다음에 그 팩트고, 두 번째는 시진핑 주석한테 평창올림픽 참가를 요청했죠. 정상으로서. 왜냐면 이제 북경도 2022년에 동계올림픽을 하잖아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2년이죠. 그러니까 평창 오면 2022년에 나도 갈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중국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카드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경제보복 조치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산불정책하고 사드라는 문제하고 엮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이제 참석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베 총리한테 평창올림픽 참가도 요청을 했다. 그래서 뭐 외교부 장관도 가서 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 협상을 파괴하고 원점으로 돌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TF팀이 이제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뭔가 위안부 협상이 잘못됐다. 위안부들의 실제 의견들을 거의 반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했다. 그 다음에 합의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외교적으로 굴욕적이고 치욕적이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전부. 근데 이것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이 개판이고 문제투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국가 대 국가로서의 일단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안부 합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일단 생각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명박 박근혜가 개판을 쳐서 매국노적인 행태로 해서 위안부 합의를 했다라고 손치더라도 이것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이렇게 징벌할 문제이지 국제적 합의를 한 사항을 외교적으로 합의를 한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교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파기를 한다면 어쨌든 간에 국제적으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이제 불신, 공식적으로 하나 이제 깨지는 거예요. 문제가. 둘째는, 그러니까 일본 아베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위안부 문제는 합의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합의를 번복할 생각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대항할 수 있는 전략은 합의를 다시 파기를 하거나, 그래서 외교적으로 좀 실추를 하거나, 아니면은 합의를 유지를 하되 다른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러나 분명한 건 위안부 합의를 파기를 하면은 절대로 일본이 평창올림픽 아베 총리가 안 오죠. 그 다음에 이제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이제 그 연합 군사훈련을 이제 중지를 하자라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중지를 한다라고 표명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왈가왈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는 평창올림픽 때문에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이제 강경론도 있고, 하나는 일시 연기이다. 일시 연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연합훈련은 이건 이렇게 군사동맹 관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일시 연기가 되지만 그 후에는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견해가 있고, 아마 군사훈련은 일시 올림픽 기간만 연기를 하고 그 후에는 뭐 당연히 하겠죠. 뭐 그런 식인데, 그러나 이런 것도 미국 정부하고 사전에 좀 조율을 하고 했는지, 만약에 조율을 했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건데, 미국에서 조율을 안 하고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말이 갑론을 박하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기류의 자주국방, 자기식의 자주국방, 근데 고립주의적 자주국방론에 굉장히 빠져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 왕따를 시켰다라는 공개 발언이 논란이 됐죠. 뭐냐면 이제 한반도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군이 북한에 전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한까지 진주를 하겠죠? 북한에 들어가더라도 곧바로 철수를 하겠다라고 중국한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에서 외부 공개 강연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국 이제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이런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가 북한을 때리더라도 너희들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북한에 가서 그냥 진주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북한 국경 지역에 이제 난민들이 넘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난민 이제 수용소들을 뭐 만드니 어쩌니 막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미국 국무장관이 문재인 정부를 건너뛰어서 제껴놓고 중국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한국이 왕따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근데 수구 언론들이 보도한 거 아니고, 뭐 당연히 뭐 그런 수구 언론 세력들이나 이런 데 했겠지만 미국 언론에서 나왔어요. 미국 언론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렇게 반미 정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미국에 굴종을 하고 미국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야만 산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혼란스럽죠.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제 내년 초면에 이제 또 경질된다 만다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바뀔 거라는 이야기가 다수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이야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또 이렇게 전화회담을 했는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또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서로 지금 막 이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국무장관하고 또 국방부하고 뭐 또 미 의회하고 하는 서로가 지금 말이 안 맞고 막 다 그냥 엇박자고 우왕좌왕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미국의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전략적인 입장을 이렇게 취해갈 것인가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립적인 그 반미 감정이라고 약간 그 이렇게 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을 배척하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비춰지고 또 미국과의 거리를 이렇게 많이 두려고 한다라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작금의 그 엄중한 그 외교 안보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북핵 사태와 관련해서 이게 과연 현명한 외교 안보 전략이냐. 제가 지금까지 쭉 그 문재인 정부 그 출범하면서 이렇게 흘러왔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팩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짚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올해 2018년에도 계속 연장돼서 갈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전혀 해결되거나 뭐 문제가 완화되거나 바뀌진 않았어요. 이게 지금 계속 올해 지금 이제 이어져 갈 공사입니다. 이어져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 언론들이나 미국도 문재인 정부를 뭔가 반미적이거나 그러니까 미국을 배척하는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일본 아베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특히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이런저런 문제로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반일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을 이렇게 제끼려고 하고 있다. 뭐 한미일 군사 3불 정책 같은 것도 한미일 군사 동맹 일본 때문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도 거의 이제 등 돌리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3불 정책 해가지고 경제 보복 조치는 이렇게 해결은 안 되면서 계속 사드 처리할 때까지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렇다고 사드 처리는 현실적으로 미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해결할 수 있게 처리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스스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그 궁지로 스스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다면 2018년이 어려운 외교 안보면에서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 1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